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코스피 코스닥이 3% 넘게 밀렸는데요. 지금은 코스피가 2.51%, 코스닥은 2.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조금은 줄인 상황이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눈에 띄는지 긴급 진단, 이번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장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뭐 시장은 지치지만 네. 그래도 뭐 저까지 지쳐서 여러분들의 기운을 빼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좀 이제 힘을 좀 드릴 수 있으면 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잘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분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왜 실적 못 따라가나요? 라고 제가 코멘트를 붙여봤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실적 못 따라가나요를 정현 아나운서가 이 멘트를 뽑으셨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멘트를 네. 굉장히 저는 이 멘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데 네. 실적을 못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주식은 결국 실적과 만난다는 약속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따라간다? 땡큐죠. 오... 이런 역발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맥을 못 치느냐, 이 회사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흘러갈 때 이렇게 실적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에 영업이익이 8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왜 여기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탁 생산을 지금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신약 개발이 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매일경제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2020년 12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은 20%대였습니다. 근데 2021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40%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매일경제에서 한 두어 차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그러면서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한번 제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근접하다 다시 밀렸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그 다양한 위탁 생산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세는 우리가 이제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 단계에서부터 신약을 개발해서 생산까지 가는 단계였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을 보면 현재 지금 임상 단계에서 똘똘한 기업들을 인도나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것을 런칭이 되면 결국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 위탁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돌리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헤드 역할만 하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주식이다. 과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못 따라왔기 때문에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땡큐다라고 또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이 완전 풀가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찍힌 숫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4공장은 증설 중이고 5공장은 이제 만들 거고, 그럼 지금 거의 피크 이런 것도 단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네. 삼성이라는 회사가 시장을 안 보고 증설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올 한 해 화두가 증설이라는 부분들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설은 2차 소재단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삼성이 지금 4공장을 이제 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확한 리포트를 보면 5, 6공장을 동시 증설입니다. 5공장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4공장 증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 6공장 동시 증설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량이 없는데 이거 증설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장 2개를. 그러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글로벌 최대 CMO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은 지금 현재 신약들의 그 추세가 단백질 기반, 그러니까 우리 몸과 가장 흡사한 이러한 지금 그 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 CMO 같은 경우는 제네릭 같은 경우는 100%그 화학 작용이기 때문에 찍어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제네릭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 노하우는 삼성은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시간은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편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확실한 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호실적에도 주가 밀려서 아쉬웠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의견 한 줄 평 그리고 전략 세워드릴게요. 다른 걸로 자고우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적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결국 실적과 주가는 만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괴율이 클 때 이게 안전마진이죠. 실적과 주가가 괴율이 클 때 안전마진이라고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안전마진이 확보됐을 때 과감하게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만 보고 가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 실적은 분명히 주가로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실적 부진과 마진율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PI 첨단 소재도 저희가 긴급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오늘 리포트를 쭉 읽어봤는데 워낙 뷰가 좀 달라서 네. 제가 잘못 파악한 건지 한번 창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먼저 수익성 훼손 따른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하나금투의 리포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포트가 이제 여러분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리포트가 부딪혔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가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거 참 재밌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애널리스트가 싸운 거죠. 네. 두 애널리스트가 싸운데 여기서 누구 편에 손을 들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무슨 논쟁을 가지고 이 두 애널리스트가 뷰가 다른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다 보면 리포트를 보는 눈이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정말 오늘 매일경제 오늘 같은 날 PI 첨단 소재 고르기 어려웠을 텐데 잘 고르셨다라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먼저 하나금투 쪽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단기라는 관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단기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쪽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이제 원유를 필두로 한 다양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고 FOMC 의장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얘기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은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원자재 가격을 처음 올려놓은 것은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수요가 이제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PI 첨단 소재도 이것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 가격을 좀 높였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실적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을 보면 하나금투 시각이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이 증권사 리포트의 뉘앙스가 바뀌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금융투자 안에서는 우리가 단기 조정이라는 그 키워드를 꼭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고 삼성증권에서는 또 생산 능력 확대 및 비용 절감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건 좋은데 비용 절감은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런 걸 보셔야죠. 지금 현재 네. 현재 원자재 가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에 사오던 걸 150원에 사온다. 이건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네. 근데 비용 절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용 절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을 자르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회사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0,000원인데 20%를 잘라서 8,000원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기업의 프로세스에서 비용을 절감한다. 이거는 중기적인 관점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그거를 악재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 절감이냐가 중요하죠. 여기에 삼성증권은 좀 시야를 넓게 봤습니다. 생산 능력을 더 배가시킨다. 그다음에 비용을 현재 지금 뭐 줄이겠다. 이건 중기적인 관점이죠.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계속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면 분명 나아질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또 개발하면서 이 매출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PI 첨단 소재가 악재에 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럴 때 접근도 유효하다 이런 시각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좀 더 재밌게 싸웠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서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정현 아나운서를 앞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미모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르지 않을 텐데요. 아니 많이 다릅니다. 옆에서 안 보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리포트에서 약간의 관점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팩트였고 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약간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주가만 봤을 때는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10% 넘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증설은 중기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설 이슈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증설하는 데서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업이 부담이 되는 것을 굳이 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업종에 대한 개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증설은 중기적인 추세다. 따라서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설은 중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장의 주가 하락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제 가치를 향해 갈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PI 첨단 소재 하나만으로 국한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모든 게 다 원자재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농심이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농심이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게 원자재 라면 값을 가장 먼저 올려서 원자재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전이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오히려 기업에 좋다라는 건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업종이 있죠. 조선업종. 조선업종은 이제 미리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네. 수주를 받아놓고 가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원자재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지금 못 올라가는 어떠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좀 다소 피해 있어야 하는 섹터로는 조선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올해 새로운 성장기를 보여줄 것이다. 컴투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요. 이제 신작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게 지금 컴투스나 뭐 게임 업계에서 컴투스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실제로 지금 그 신작 출시될 때 크로니컬인가요? 네. 엄청난 기대작이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대와 네. 실적은 조금 연결성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게임 엔터주 투자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 그 기대감 언론에서는 기대감을 막 부풀려 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막 보도자를 뿌려요. 그렇지만 그건 막상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에 지리산 맞죠? 지리산이란 드라마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쏟아냈는데 결국 오선전이냐 이걸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합니다. 뭐 어떤 회사가 신작 내놓으면서 우리가 인기 없을 게임을 내놓습니다. 이런 회사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하기에도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게임사 신작은 결국 시장에서 판단할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는 투자하시긴 해야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또 B2B용 메타버스인 컴투버스가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컴투버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 이것도 단순히 그냥 기대예요? 저는 메타버스가 지금 업계 대세인 건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가 업계 대세인 건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없죠, 아직.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다양한 메타버스들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어떤 표준이 될지도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를 안 내놓으면 게임 회사나 엔터 회사가 지금 시장에 살아남기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화를 모색하는 건데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 따라서 현재 지금 더군다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기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돈이 될까? NFT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메타버스가 돈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차영수 소장님은 지금 실적으로 보여주고 아니면 실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종목이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의구심을 갖고 네.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럼 게임과 픽투이, 메타버스 이게 아직은 보여지지 않은 컴투스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보는 게 좋을지 또 하락을 이용해 본다면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주는 좀 조심하자. 우리가 네.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것이 작년 하반기 때 갑자기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주에 대한 밸류는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개념의 성장주는 조심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은 2021년 연말과 2022년 연초의 분위기가 완전 180도로 달라진 지금 게임주들의 경우 성장성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섹터다로 장수 시장님은 입장. 아닙니다. 이게 게임 업체와 금리 인상 무슨 상관이죠? 성장주. 그거와는 좀 다르죠. 메타버스. 게임은 결국 실적인데 네. 실적이 나와준다라면 금리 인상과 아무런 상관없죠. 이게 실적으로 보셔야지 단순하게 여러분들 금리 인상과 이것을 연계시켜보면 성장주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면 이건 피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게임 업체도 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릅니다. 플랫폼과 저는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를 감안한 실적들을 좀 보자. 그러니까 밸류가 다소 높다라면 이게 금리에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결국 실적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올해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 오늘 같은 증시에서 결국 증시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실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지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정말 게임으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를 집중한다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짚어봤고요. 차인수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